그래서 GitHub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는 Git이 여러분들 지금 로컬에 다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Git을 여러분들의 뭐 회사 서버나 아니면 원격 서버에다가 따로 깔고 모두가 같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귀찮죠. 심지어 비전공자들은 지금 Git 사용하는 것도 힘든데 서버까지 설치해서 서버에다 Git을 또 설치하면은 그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또 이런 걸로 잘 아이템을 만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GitHub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GitLab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서버를 빌려주는 사이트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GitHub이에요. 원래는 GitLab이 나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itHub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비공개 레포, 그러니까 프라이빗 레포 같은 경우는 못 썼어요. 원래 프라이빗 레포는 GitLab만 쓸 수 있고 GitHub은 이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들려면은 유료로 돈을 냈어야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인수하면서 3인 이하의 프로젝트에서는 무료로 프라이빗 레포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GitHub이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또 생겼죠. 그래서 원래 GitLab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빗 레포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GitHub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GitHub 같은 경우가 초기 선두자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다 GitHub에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케라스 등 다 GitHub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GitHub 계정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 게 왜냐면 다 사람들이 개발을 GitHub에서 하니까 그리고 오픈소스가 다 GitHub에 있으니까 GitHub 계정이 필요하고 GitHub을 사용합니다. 그럼 일단 GitHub을 한번 잠시 볼게요. GitHub을 한번 잠시 보면 GitHub 그냥 제 레포지토리를 잠시 볼게요. 그러면 되게 뭔가 다양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빈 화면인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GitHub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프로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 닉네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계정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 밑에 거를 잔디밭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초록색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커밋, 1커밋을 할 때마다 1컨트리뷰션을 할 때마다 이 초록색이 조금씩 진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커밋들을 꽉 채워서 아예 잔디밭처럼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1일 1커밋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아래에 다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GitHub을 관리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화면을 잘 관리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 화면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개발자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개발자분들의 좀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포지토리가 빈 공간이 사실 없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되게 많죠. 놀아서. 그래서 원래는 이런 빈 공간이 많이 없고 거의 꽉 차 있는 분들이 많으면서 자신의 이름, 이제 이런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를 닉네임으로만 밝히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나를 알리는 공간이거든요. 자신을 셀프 브랜딩하는 공간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공간인데 뭐 닉네임이 뭐 I love 담배 막 이런 닉네임이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뽑으려 하겠죠. 좀 더 개발자스러운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름, 개발자명, 처음에 아이디는 못 바꾸는데 이 이름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AI나 알고리즘, 뭐 프론트엔드 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어두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레포지터리를 꽉 채우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이제 옛날도 아니고 올해 한 10월쯤에 이슈가 되었는데 스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레포지토리, 좋은 코드에는 여기 스타를 눌러줘요. 스타. 이 스타가 많은 레포가 사람들이 많이 본 레포고 많이 좋아하는 레포다라는 의미이고 옛날에는 이제 이걸로 뭐 이거 눌러주면 커피 준다라는 행사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긴 기능이 참 많아요. 한번 새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로컬로 만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원격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오버뷰 옆에 있는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뉴를 만들어 줄게요. 뉴를 만들어 주면은 오너가 이렇게 뜰 거고 오너가 적겠죠. 레포지토리 네임을 적습니다. 레포지토리 네임도 되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레포지토리 네임도 되게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레포지토리가 어떤 걸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블로그면 블로그다.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면 프론트엔드의 무엇이다. 이런 상세명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GitHub 테스트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 GitHub Practice라는 이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디스크립션에 적어 놓는 거죠. T 아카데미 실습용 레포지토리. 이건 자기가 맘대로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잘 봐줘야겠죠. 그리고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연습용 계정은 퍼블릭으로 띄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남기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 그리고 뭐 git ignore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볼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추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create repository 합니다. 그러면 이 레포지토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있나요?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원격 서버에 여러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잘 적혀 있어요. 여기에 git bash나 터미널에서 이걸 치면은 그대로 내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git 기본 명령어 안 배웠죠? 그래서 기본 명령어를 배우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럼 강의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itHub을 하기 전에 GitHub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GitHub에 올려서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코드 개발이나 뭐 그런 것들 개발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버전 관리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보통 처음 버전은 0.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올릴 때 이 큰 맨 앞에 숫자를 바꾸는 거죠. 1.0.0 베타 버전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베타 버전을 수정했다. 1.0.1 그래서 뭐 기능을 하나 추가했다. 1.1.0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건 간단한 지식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버전은 보통 숫자 3개에서 숫자 4개를 표현해요.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데 뭐 보통은 다 숫자로 해요. 여러분이 앱스토어 같은 데나 뭐 보면 다 숫자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폰 앱들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난리치잖아요. 계속 뭐 매일매일 같이 업데이트하라고 하면 그럼 그 업데이트가 증가하는 걸 보면요. 총 3가지 숫자가 다른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보통 첫 번째 메이저예요. 이전 버전이랑 호환 자체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아예 바뀐 거예요. 구조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마이너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뭐 톡이 있으면은 사진을 보내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런 기능 추가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C가 패치인데요. 패치가 미미한 내부의 에러들을 수정을 했다. 아니면 간단한 문구를 수정했다 등 되게 미미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라고 난리치는 거는 다 패치예요. 왜냐면 개발에서 계속 에러가 나서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앱에 에러가 나서 계속 에러를 수정하기 때문에 C를 가장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보통 숫자 3개로 하는데 숫자 2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1, 1.2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1이라는 게 1.1.0이 아니라 1.0.1이에요. 항상 두 글자로 나타낼 때 마지막 글자는 마지막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기본 상식이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행복했겠죠. 하지만 다 고통받고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신이 낳은 재능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개발자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절대 안 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러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에러는 예측할 수 없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계속 바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러가 하나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앱처럼 에러는 매일 발생합니다. 에러 몇십 개씩 발생해요. 그럼 그 에러들을 다 한 명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1번 에러 누가 수정하라고 2번 에러 누가 수정하고 해서
모두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작업을 병렬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면 만줄 천만줄인데 그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요? 다 개별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일하기에 만든 게 브랜치라는 개념이에요. 뭔가 이 그림만 봐도 살짝 느낌이 오실 건데 이 동그라미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강의 자료에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버전을 의미하고 이 버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의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버전에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따로 진행을 하면서 따로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버전은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버전을 계속 따로 관리하는 것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어벤져스를 안 보신 분 있나요? 난 어벤져스를 모른다. 어벤져스 모르시나요? 아직 스포가 될까 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최대한 스포는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총 관리자 그리고 시작자인 닉 퓨리가 있습니다. 그럼 닉 퓨리가 뭘 하느냐? 프로젝트 시작을 한다고 선언을 해야겠죠. 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이따 git bash에서 쳐볼 건데 git init이에요. initialize의 init인데 내 컴퓨터에서 git을 시작하겠습니다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처음에 git init을 하면은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아직 버전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단지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전이 여기서부터 차차 트리를 이쁘게 그려 나갈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메인 이제 시간의 흐름의 축이 있겠죠? 이 축의 그 흐름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보통 이 흐름을 마스터라고 할게요. 마스터 가지예요. 마스터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할 때는 마스터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건데 굳이 이 마스터 가지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디폴트, 기본 값이기도 하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관용적으로 마스터라고 하면은 메인 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git init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뭐 소스트리에서 뭐 파일 저장소 추가하기 이런 것들을 누르면은 그 폴더 안에는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컴퓨터에는 안 보일 거예요. 숨긴 파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git 파일이 뭐냐면 버전의 모든 데이터, 모든 스냅샷 정보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을 뭔가 초기화하고 싶다, 뭔가 버전 관리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숨긴 폴더 보기, 숨긴 폴더 보기 한 다음에 .git 파일 지우면은 git이 다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되고 이 폴더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장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뭐 몇 가지 폴더는 저장하기 싫다. 그러면은 .git ignore, git을 git을 무시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싶다면 이 폴더에다가 파일명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txt 파일들은 다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별.txt라고 적어 놓으면은 txt 파일은 다 추적하지 않아요. 이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되냐? 보통 GitHub 레포지터리를 만든다. 그리고 Git 레포지터리를 만든다는 거는 readme.md를 작성하는 겁니다. md라는 게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 건데 readme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나를 읽어라. 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싶으면 나를 읽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는 프로젝트 설명, 그리고 뭐 사용 방법, 라이센스 등을 다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GitHub에 올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뭔가 듬성듬성하게 적었지만 알아서 GitHub에서 이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돼요. 물론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따 마크다운 실습 때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드미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걸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차차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간단한 것만 적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레포지토리에 뭐 어떤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써겠다? 그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계속 바뀔 거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드미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써게 돼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내용, 뭐 이미지나 로고나 뭐 프로젝트 사진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적겠죠. 지금 이런 거는 어벤져스 프로젝트라고 적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설치 방법. 그리고 코드를 다운받아야 된다. 그러면 코드 다운받는 방법들을 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적어놓고 뭐 이제 컴퓨터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지금 맥 유저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윈도우 유저가 절반 정도 되는데
그런 개발 환경에 따른 설정 방법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5번이 기여 방법이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이 프로젝트에 권한이 없지만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약간 되게 폴라이트하게 수정을 요청해주세요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로그를 저장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누가 오타들을 다 수정을 해줬어요. 맞춤법들을 다 검사해주고 코드에 나온 에러들을 다 수정을 해주고 주석 처리 다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맙죠? 고마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7번에 적어줍니다. 이 파일을 누가 도와줬습니다. 이 파일 수정에는 누가 힘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붙입니다. 라이센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GitHub을 작성을 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오픈소스 활용이고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만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픈소스를 만들면은 내가 열심히 어떤 논문을 구현을 해서 논문을 한 달 정도 구현해서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가 구현했어야 한 다음에 스타를 더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취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쓰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쓰여진 건데 기본적으로 MIT 라이센스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GitHub에서 자동으로 추가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 리드미를 잘 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면 연락처를 달라. 이런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쪽, 그리고 딥러닝 쪽에 가시면 텐서플로우 이런 게 있겠죠. 그럼 텐서플로우에 어떤 핵심 되는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럼 되게 여러분들은 핵심 기능인데 남들이 찾지 못한 어떤 기능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개발자로서 되게 역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경험이 있고 크레딧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이런 게 GitHub의 기초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진짜 기능을 다 개발할 수도 있지만 맞춤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코드의 주석 처리나 인덴트 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컨트리뷰션, 기여를 하나씩 쌓아가는 게 GitHub 관리 중 하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로컬 상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로컬 상태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git을 만들고 리드미를 추가를 했어요. 리드미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리드미를 추가했는데 리드미를 추가하면 아직 스테이지를 안 올렸죠. 아까 처음 강의에서 얘기했던 스테이지 안 올렸죠.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지에 올리는 명령어는 git add예요. 스테이지로 올리겠다. git add 파일. 그래서 git add readme.md라고 하면은 이 리드미가 스테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단계죠. 스테이지에 올린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은 이거 할 때 계속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금 뭘 수정을 했고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고 지금 어떤 파일이 수정이 됐는데 아직 스테이지 안 올라갈 것들을 다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할 거예요. 커밋을 할 건데 git commit bar-m add readme.md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git을 사용할 건데 커밋을 할 거예요. 메시지를 쓸 건데 add readme.md라고 메시지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m을 떼고 이거를 아예 안 붙이면 git commit만 쓰면은 어떤 커밋 창이 어떤 이제 글을 쓰는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작성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줄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은 이제 이전 버전에서 현재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커밋을 하면 40자리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버전 로컬 상태가 저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버전 관리를 왜 한다 했죠? 이 버전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고 누가 수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버전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git log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그리고 소스 트리를 쓰면 좋은 점은 이런 log란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계속 트리가 보여요. 그래서 소스 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인 디폴트는 커밋이라 할게요. 이 커밋 그리고 언제 바꿨는지 그리고 이 바꾼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이 바꿨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에 GitHub Practice라는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닉퓨리는 자기 컴퓨터에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원격엔 당연히 안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올라가라는 명령을 안 했는데.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연결을 해야 돼요. git remote 이제 원격으로 연결을 할 건데 오리진이란 걸 추가한대요. 오리진이란 게 뭐냐면 원격의 레포지토리를 의미해요. 사실 이것도 관용어예요. 사실 이게 오리진이라고 쓸 필요가 없이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을 다 쓰면 되는데 이제 원격으로 연결할 건데 원격 이름을 오리진이라고 이제 앞으로 별칭을 하겠다. 이제 오리진이라고 하면은 그냥 GitHub 사이트에 있는 내 레포지토리예요. 그래서 그 레포지토리 링크를 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레포와 내 레포가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연결만 했죠? 연결을 했으면 뭘 해야 되냐? 연결을 했으면 서버로 올려야겠죠? 연결했으면 서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git에다가 푸시 올릴 건데 이 오리진에다가 올릴 건데 내 마스터를 올리겠다. 지금 내 메인 브랜치가 마스터랬죠? 메인 서버를 이제 메인 버전을 오리진에다가 업데이트 하겠다 라고 하면은 몇 초 후에 원격 서버에도 내 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버전도 지금 저장이 돼 있으니까 동기화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푸시 명령어가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건데 터미널이랑 git 배시부터 먼저 실습을 할게요. 터미널이랑 git 배시부터 먼저 실습을 하고 소스 트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 좀 쉬운 게 뭐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GitHub 만들 때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적혀 있는 건 이거예요. echo 샵 GitHub practice readme. 이게 뭐냐면 readme.md라는 파일에 이거를 적으라는 의미예요. 이걸 적고 이제 git을 이니셜라이징 합니다. git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밋을 하라고 하죠. 이제 파일을 추가를 하고 파일을 커밋을 하고 원격 저장소로 연결을 한 다음에 푸시해라. 그래서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practice.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령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명령어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git이나 터미널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환경을 CLI라고 해요.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작성하는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죠. 치우는 거예요. 클리어하면 화면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cd가 있어요. 체인지죠, 그렇죠? 체인지 디렉토리죠. 체인지 디렉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GitHub Practice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디렉토리가 없죠. 그러면 make 디렉토리 할 거예요. mkdir. 좀 천천히 할게요. mkdir GitHub Practice 라면은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git 배시에서도 똑같이 돼요. git 배시 사용하시는 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포지토리를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하면 되는데 보통 한 두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뭐 도큐멘트 파일에만 따로 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에다가 뭐 파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사실 만들면 돼요. 어떤 레포지토리든. 스펠링이 틀렸나? 한번 일단 들어갈게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명령어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는 ls라는 게 있어요. ls. 이제 리스트인데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보는 명령이에요. ls. 지금은 폴더가 없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echo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건 되게 고급 문법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 echo라는 게 출력문이거든요. 이 출력문을 readme.md 파일에 만들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touch라는 명령어를 쓸게요. touch readme.md라고 할게요. touch 뭐냐? 진짜 말 그대로 건든다. 건들면은 빈 파일이 만들어져요. readme.md라는 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클리어를 쳐주시고 이제 여기서 파일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뭐 echo를 써도 되고 뭐 vi를 써서 빔이나 나노를 써서 커맨드 라인에서도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히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VS 코드를 깔면은 코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코드 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폴더를 VS 코드로 켜라 라고 코드 점을 치면은 VS 코드가 켜질 겁니다. 지금 이거 안 되시는 분 있죠? 코드 점 했는데 안 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게요. 아마 대부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안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VS 코드를 지금 먼저 따로 키세요. VS 코드를 따로 키시고 커맨드 P를 누르세요. 커맨드 P나 컨트롤 P를 누르시면은 위에 이런 게 뜰 거예요. 안 뜨신 분 있나요? 안 뜨신 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꺽쇠를 쓰시고 이거 확대가 좀 어렵네요. 잘 들어주세요. 꺽쇠를 쓰시고 여기다가 쉘이라고 치세요. 쉘. SHELL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확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치셨나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시 터미널 그리고 다시 gitbash로 돌아가서 코드를 치시면 다 될 거예요. 안 되신 분 있나요?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VS 코드를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에디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막 강요는 안 하지만 VS 코드가 거의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툴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툴만 좀 잘 활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readme.md가 그 폴더 안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새 파일에서 readme.md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들 만드셨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안 배우긴 했지만 샵 하고 뭐 오늘의 GitHub 하고 그냥 저장을 할게요. 저장은 컨트롤 S나 커맨드 S 보통 저장처럼 하면 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럼 저장을 하셨으면 다시 배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ls 하시면 지금 readme.md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내용을 보고 싶다. 이 파일 내용을 보고 싶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CLI 창, 터미널 창이나 배시 창에서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cat readme.md라고 치면 되는데 얘네들은 좀 똑똑해서 어느 정도 치면은 탭을 치면은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cat readme.md를 하면은 여러분이 쓴 내용의 그대로 CLI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cat 같은 경우는. 굳이 VS 코드 같이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키는 것보다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git init을 해볼게요. git init을 해볼게요. git init을 터치하면은 뭐라고 떠요? 빈 git 저장소를 다시 초기합니다. git bash에도 아마 똑같이 거의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ls를 한번 해볼게요. ls를 하시면 readme.md 그냥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랬죠? git init을 하면은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 안 뜨냐? 숨긴 폴더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숨긴 폴더를 보려면 ls al 이렇게 칩니다. ls 바 al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나와요.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 파일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고 이게 뭐 파일의 개수인가? 파일의 개수를 의미하고 지금 보시면 .git이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git 파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git 폴더를 건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제 GitHub 서버 관리는 다 망한 거예요. 물론 다시 다운 받을 수 있고 지운 다음에 git init으로 다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git을 지운다. 그거는 아주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git 파일이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클리어해서 원상 복귀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 git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버전은 어떤 상태인가? git status를 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고 아직까지 커밋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아직 커밋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적하지 않는 파일, 아직 스테이지에도 올리지 않은 파일이 이렇게 있고 뭐 추적하지 않은 파일이 이렇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추적하게 만들어 볼게요. 추적은 어떻게 하느냐? git add readme.md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readme라는 파일이 이제 추적이 됩니다. git에 의해서. 추적이 된다는 것은 스테이지에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다시 살펴보면 git status 보면은 현재 커밋을 할 상황이 생겼대요. 스테이지에 올라갔으니까. 새 파일이 생겼다고 하죠.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뭐 스테이지를 해제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대요. 스테이지를 해제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 근데 굳이 우리는 해제하지 맙시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클리어하고 그래서 CLI 창을 쓰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클리어를 쳐요. 뭔가 칠 게 없다, 손이 심심하다 하면 클리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 지금 추가가 됐죠. 지금 스테이지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커밋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커밋은 어떻게 하냐면 git commit 메시지 뭐 add readme.md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add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취향이 좀 다 다양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커밋을 엔터를 치면은 뭐라고 떠요? 뭐 최상위 커밋이 이 커밋으로 이제 변했고 제가 말하는 해시 값이죠. 7자리 숫자로 변했고 add readme라는 메시지를 썼다. 그리고 한 개의 파일이 수정이 되었고 한 줄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git status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최신 버전까지 업데이트 된 거죠, 로컬에서는. 그래서 현재 브랜치는 마스터인데 커밋할 사항이 없다고 떠요. 왜냐? 이미 버전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럼 클리어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버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첫 버전이 리드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버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로그를 봅시다. 로그. git 로그를 볼게요. git 로그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떠요. 커밋에 대한 40자리 주소가 이렇게 뜹니다. 40자리 주소가 뜨고 누가 작성했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서 지금 안 뜨시죠? 어서 다 뜨시나요? 안 뜨시는 분. 안 뜨시는 분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치셔야 돼요. 이것만 치고 합시다. 글로벌 유저 메인 이런 명령을 쓸게요. 그래서 보시면 git config 글로벌 유저네임 해서 따옴표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git 설정 파일을 글로벌 내 모든 컴퓨터에 적용을 할 건데 유저네임은 저는 여기서 아마 여기서 수빈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git config global 이메일 user.email은 여러분들의 뭐 이메일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커밋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빈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메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수정했다라는 게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본명 또는 이제 아이디나 그리고 이런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잘 작성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설정이 됩니다. 뭐 지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git 로그를 볼게요. git 로그를 보시면 뭐 다음 같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commit 40짜리, author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author에는 자기 닉네임을 작성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뭐 언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따가 몇 가지 명령어를 배워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전 작성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로그가 심심하니까 이 상태를 나가려면 Q를 눌러주시면 돼요. Q, 퀴트의 Q예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로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감이 안 잡히니까 한번 파일을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오늘의 GitHub에서 오늘은 GitHub을 배우는 날이다. 이렇게 길게 안 적으셔도 돼요. 저 혼자 쓰는 거니까.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을 수정을 했죠. 제가 VS 코드를 설치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변경 내용이 이렇게 떠요. 변경 내용이 뜨는데 VS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왼쪽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파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파일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수정된 파일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두 줄이 이렇게 수정됐다는 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작성을 할 수 있느냐? git diff를 볼게요. git different 차이점 볼게요. git diff를 한번 쳐보세요. git diff 다시 보여드릴게요. git diff git diff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리드미와 현재 리드미를 비교할 건데 현재 리드미는 이전 리드미에 뭐 오늘의 GitHub을 지우고 오늘의 GitHub 플러스 오늘은 GitHub을 배우는 날을 추가됐다 하네요. 첫 줄을 인식하지 못하네요. 왜일까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어떻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Q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잠시 얘기하면서 한번 진행할게요. 처음에 배운 거는 git init, 굳이 지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git init이 있고 뭐 git log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이걸 치다가 이 명령어를 쳤는데 너무 길게 쳤어요. 뭐 너무 길게 쳤는데 잘못 쳤어요. 그럼 이걸 다 일일이 꼭 지울 필요 없이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맥 유저는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컴퓨터에서 취소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뭐 git add 배웠고 git commit 배웠고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git diff를 치면 비교가 되고 다시 한번 git add 해볼게요. git add. 근데 git add 할 건데 이번엔 리드미를 add 하는 게 아니라 git add 점을 해볼게요. git add 점. 아까 전에 그 코드 VS 코드를 킬 때 했던 명령어인데 이 점이란 거는 항상 이런 CLI 창에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git add 점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폴더의 내용들을 다 스테이지에 올리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올리겠다라고 하면 돼요. 점 하면은 뭔가 올라갔네요. 한번 볼게요. git stage git stage가 아니죠. git status를 보시면 파일이 수정됐다고 뜨죠. 한번 이 명령어도 한번 쳐볼게요. 언스테이지를 하려면 이 명령을 치래요. git restore
staged readme.md를 하면은 한번 다시 git 스테이터를 보면은 수정은 했지만 아직 커밋하도록 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수정은 했는데 스테이지에 올리지 않은 상태라고 뜨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헷갈리시죠? 이거 CLI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CLI를 쓰다가 소스트리를 개발한 거예요. 보기 편해서. 근데 이것도 습관이 들고 겉멋이 좀 생기면 겉멋이 좀 생기면은 CLI가 편하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초반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겉멋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게 좀 더 편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금 본 게 지금 다시 올릴게요. 스테이지로 다시 올릴게요. git add 점 할게요. git add 점. git add 점을 하면은 다시 스테이터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git commit 원래는 git commit m 뭐 했는데 이번엔 commit 머시기 안 하고 git commit만 칠게요. git commit 엔터 치면은 무엇인가 뜰 거예요. 이렇게 안 뜨신 사람 있나요? 안 뜬 사람? 안 뜬 사람? 보통 빔이나 나노나 뭐 등등이 켜질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안 되는 분들 상관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적고 싶은 걸 쓰는데 얘는 이제 VI라 해서 문법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A를 치시면은 이제 파일을 수정할 권한을 얻습니다. A를 치시면 파일을 수정할 권한 없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ESC를 누르고 이거 뭐라 하죠? 콜론을 치십니다. 콜론 치고 Q를 치면은 지금 이 밑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렇게 밑에 점 이렇게 Q가 떠야 돼요. 이게 뜨고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뭐 변한 게 있으면 이제 나가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콜론 Q 느낌표. 이게 뭐냐? 나는 나갈 건데 강제로 나가겠다. 느낌표는 강제예요. 그래서 난 강제로 나갈 거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저희가 저장 안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git commit 할게요. git commit m 뭐 edit readme.md .md를 합니다. 그럼 또 뭐 말이 많네요. 파일 체인지가 하나 됐고 세 줄이 입력되었고 한 줄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클리어한 다음에 git 로그를 볼게요. 이제 git 로그 git 로그 치면은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볼맛이 좀 생기죠. 첫 버전은 뭐 이런 68F1 어쩌고저쩌고 버전이고 누가 썼으면 지금 헤드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요. 지금 마스터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버전의 흐름이잖아요. 그 버전의 흐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이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버전에 앞자리 7자리만 따볼게요. 앞자리 7자리만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복사해보세요. 복사. 다들 복사하셨나요? 다들 복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나가서 다 자기 거의 로그에 앞 7자리를 한 다음에 git checkout 복사한 이걸 해볼게요. 복사한 이 7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git checkout 7자리 이상한 암호 같은 거. 다 치셨나요? 네, 네, 커밋 앞에 커밋에 적혀 있는 40자리 숫자 있잖아요. 네, 거기 앞에 7자리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체크아웃을 엔터를 치면은 뭐가 됐대요. 뭐가 엄청 길게 적혀 있어요. 체크아웃이 됐대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파일을 볼게요.
readme.md 파일을 볼게요. 근데 원래는 오늘의 GitHub 다음에 어떤 두 줄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사라졌죠. 이게 사라진 게 뭐냐면 저희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의 버전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에는 지금 버전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클리어하고 git 로그를 한번 다시 볼게요. git 로그도 없어요. git 로그도 없는데 git 로그가 지금 없어 보이는 거예요. git 로그를 치면 지금 하나만 뜨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git 로그 all 해볼게요. all 바바 all 해볼게요. 바바 all을 치면은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게 헤드.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마스터는 진짜 메인 버전은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로 가겠다 해서 다시 큐로 나가주시고 git checkout master를 하시면 현재 지금 readme.md를 보면 수정했던 파일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git checkout이라는 표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